12번째 비기. 나를 긴장시킬 만큼 지독한 적수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웬만해선 그를 거절할 수 없다. 프리랜서로 지내온 10수년간 거절의 기술을 갈고 닦아왔다. 너무한 과로로 인하여 허리를 여러 번 휘고 나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쏟아지는 일을 밑도 끝도 없이 수락하다 보면 몸이 남아나지 않는 법이다. 이미 맡은 과업만으로도 고단한 시기인 만큼 웬만한 일은 마다한다. 시간과 체력의 한계로 어렵다는 등 멋진 기획이지만 제가 참여하기엔 무리라는 등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사양을 잘도 해낸다. 그러나 이런 나조차도 때때로 진퇴양난에 처하곤 한다. 도무지 물리치기 힘든 만큼 대단한 적수가 쓴 이메일을 받으면 말이다. 미간 주름을 구기며 간단히 거절하고 싶었는데 좀 까다로워졌는 걸 하고 생각에 잠기게 된다. 거액의 섭외료 없이도 자꾸 신경 쓰이는 제안 메일을 쓴다는 건 상당한 실력이다. 나를 긴장시킬 만큼 지독한 적수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아마 전국 팔도별로 한 명 꼴일 것이다. 그 몇 안 되는 적수 중 한 명이 영월에 있다. 정확히는 강원도 영월군 모릉도원면 버풍리 614번지이다. 지도 앱에 이 주소를 검색하면 주변에 딱히 뭐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온통 초록색 뿌린 배경과 구불구불한 등고선도 보일 것이다. 그렇다. 이곳은 산속이다. 나는 깊은 산속에서 장사를 하는 한 남자의 이메일에 대해 말하려 한다. 번지수까지 적어가며 좌표를 밝히는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가게가 서점이라서다. 그 서점과 나는 비슷한 때 데뷔했다. 서점 개업 시기와 내가 첫 책을 낸 시기는 얼추 맞물린다. 7년 전 어리숙한 출판사 사장으로 책의 제작과 유통에 직접 나서면서 나는 전국의 독립서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부상조했다. 서로의 매출에 일조하는 셈이었다. 책 없이 서점 없고 서점 없이 작가 없기 마련이다. 줄어드는 독서 인구와 치솟는 월세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준 책방들 덕분에 나 역시 집필과 출판을 이어갈 수 있었다. 여러 책방 중에서도 영월의 그 서점 주인과는 어쩐지 조금 더 정이 들고 말았다. 맨 처음 그 서점에 방문했을 때였다. 인적도 드문 영월 한 구석에서 내 책을 어쩜 그리 꾸준히 파는지 궁금했다. 계속해서 10부, 20부, 30부씩 입고해 가길래 그저 신통하다고만 생각했다. 7평도 채 안 되는 서점에서는 좋은 문학책들이 넉넉하게 엄선되어 있었다. 다른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독립출판물의 종수도 다양했다. 문학을 사랑하면서도 일면 뾰족한 큐레이팅이었다. 흥미롭고 고집스러운 서점 주인의 취향을 슬렁슬렁 구경하던 나는 어떤 서가 앞에서 앗 하고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내 이름으로 된 코너가 따로 있어서였다. 반듯하게 세워놓은 나의 전작들 아래로 이런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슬아 앞에서 만인의 취향은 평등해진다. 천명하듯 적힌 그 한 문장의 말을 읽고 말았다. 엄청나게 확실한 지지였으니까. 이슬아 책이 호불호가 있을 리가 없잖아 라는 의미였으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독자를 만나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고개를 돌려 서점 주인을 바라보았다. 책방 손님들을 방해하지 않으려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남자, 여러 산전수전을 거친 뒤에 서점을 차린 남자, 고향인 영월을 떠나 세계를 돌아다닌 뒤에 다시 영월로 돌아온 그 사람의 옆얼굴을 슬쩍슬쩍 구경했다. 그의 책방은 전혀 크지 않고 그럴수록 내 책을 위한 자리를 따로 빼뒀다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황송해졌다. 서점의 편애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곱씹으며 이스라 코너 앞에서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도 그 서점을 편애하기로. 몇 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는 몇 번의 협업을 함께했다. 영어를 아름답게 알리는 무료 책자를 함께 만들고 외진 산속 서점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몇 번의 북토크를 열기도 했다. 끝난 뒤엔 서점 지붕 위로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호시절일지 모르겠다고 잠시 한담도 나눴다. 모두 그가 쓰는 정갈한 제안 메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그 모든 시간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바빠지고 말았다. 내가 드라마 각본에 투입된 이후로는 어떤 원고 청탁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독립서점들과 간간히 벌였던 재미난 행사들도 이젠 기약 없이 멀어졌다. 각본 집필만으로도 잠잘 시간이 모자랐다. 모든 원고 청탁 메일에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답장을 쓰곤 했다. 그러다가 영어로의 그 남자로부터 다시 메일을 받았다. 메일은 언제나처럼 정중했다. 성심성의껏 새 원고 집필을 제안하는 내용이었고 원고 청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내막음지, 내용과 분량, 마감일, 금액, 지급일도 정확히 적혀 있었다. 허나 수락은 무리였다. 아무리 내가 편애하는 서점 주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쪼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생긴다면 늘상 부족한 잠부터 보충하는 게 현명할 것이었다. 또 다시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답장을 쓰려는데 메일 하단에 흐린 글씨로 달려있는 추신이 보였다. 위 내용이 공식 업무 연락이라면 아래는 사적인 편지라며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었다. 어쩌면 서점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슴 덜컹거리는 소식이었다. 수많은 독립서점 주인들이 사실상 투잡을 뛴다. 서점 운영만으로는 넉넉하게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니까 내게 원고를 청탁하는 건 그가 복무하는 투잡 중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의 새 글을 바라는지 설명하면서 이런 문장을 덧붙였다. 더 이상 성과가 없으면 저는 내년에 서점문을 닫고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스라님, 우리 함께 쏟아지는 별무리 아래서 서점 앞산을 바라보며 호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나를 부디 기억해 주오. 호시절은 춘몽처럼 사라졌고 애인도 사라졌고 일도 사라져 갑니다. 자수성가의 대명사 간여장의 대표 스라님 도와주세요. 도무지 쉽게 거절 이메일을 써 제낄 수가 없었다. 그가 거의 예술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온갖 종류의 읍소에 지친 작가다. 생판 모르는 이들로부터 두 아이의 엄마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3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요긴히 쓰겠습니다. 라든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자살하지 않을게요. 라든지 비영리 환경단체인데 작가님이 홍보를 해주지 않으시면 실망하겠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수두룩하게 받는다. 신인 때는 그런 걸 읽고 잠 못 이루곤 했으나 이제는 내 몫이 아님을 안다. 그걸 해결하러 나서는 게 오만이라는 것도. 하지만 영월의 그 남자가 서점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이스라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은 서점을 어찌 모른 척 한단 말인가. 세상 많은 것이 통탄스러웠다. 서점이 근근히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도 통탄스럽고 줄어드는 전 국민 독서율과 늘어나는 스크린 타임도 통탄스럽고 매일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재밌고 무의미한 쇼츠와 릴스도 통탄스러웠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 얄미웠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남자 말이다.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입니다. 그저께 보내주신 장문의 메일 감사히 그리고 괴롭게 읽었습니다. 호시절이 끝나셨다니 속상하군요. 하지만 일단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유능한 메일을 쓰실 수 있다는 점과 여전히 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호시절일 거라고 짐작해봅니다. 그때 수락한 원고가 바로 이 글이다. 영월 서점 주인이 읍소를 끝내 모른 척하지 못하여 쓰게 된 원고 말이다. 이 글을 쓰느라 드라마 각본 마감을 하루 미루고 말았다. 내가 늦으면 모든 스태프의 일정도 하루씩 밀린다. 내일 모레 있을 드라마 제작사 회의에 아주 송구스러운 자세로 입장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구태여 이 졸고를 썼다. 그만큼 나는 정말이지 한 서점이 없어지는 게 너무 슬프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서점이다. 영월에 간다면 서점, 인디문학 1호점을 꼭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서점을 공중 화장실처럼 쓰는 관광객이 덜어 있다고 한다. 서점 주인은 선한 사람이라 서점 화장실 이용을 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망한다.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의 가게에서 오줌이나 똥을 쌌다면 손을 씻고 나온 뒤에 그가 파는 책도 살펴봐 주기를, 가능하면 살펴보지만 말고 한 권쯤 사주기를. 그 서점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인과 책들은 계속해서 거기 있기 위해 사실은 온 힘을 쓰며 기다리고 있다. 당신에게 익힐 때까지.